네, 계속해서 뉴스 특보로 저희가 전해드리고 있는데 오늘 인천 영흥도 해상에서 낚싯배와 급유선이 충돌해서 전복이 됐습니다. 해경이 정오까지 총 20명을 발견했고 나머지 2명에 대한 수색 및 구조 작업이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네, 진춘택 해군 해난 구조대 전우회 상임위원장 그리고 사회부 박현우 기자와 함께 관련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네. 자, 저희가 이제 계속해서 짚어드리고 있는데 그 영흥대교 남단 수도권 등지에서 평소에 많은 관광객들이 낚시를 즐기기도 하고 많이 찾는 곳인데 당시 해역의 상황은 어떤 상황이었나요? 네, 그 지금 사고 난 예. 해역 자체가 평소에 조금은 그 영흥도 배낚시를 하시는 어선들 입장에서는 조금 위험한 해역이라고 합니다. 예. 네. 이 어선을 운영하시는 선장님들 말에 따르면은 사고가 난 해역이 평소에도 좀 위험한 이유는 수로가 좁기 때문인데 물살도 비교적 센 편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예. 특히 사고 당시 시간대가 서해는 조수 간만차가 크지 않습니까? 그런데 당시 시간대가 물이 가장 높게 들어찼을 시간대에 비해 수심이 약 절반 정도밖에 안 되는, 그러니까 물이 많이 빠져나간 상태였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급유선이나 아무래도 이런 좀 규모가 있는 선박들은 좀 운항하기에는 조금 어려울 수도 있고 그 영향에 따라서 또 뭐 작은 규모의 어선이나 이런 부분들도 좀 운항이 힘들 수 있는 상황인데 당시 상황이 이제 수심이 얕아진 상황이면은 이 옆으로 수역 옆으로 이 좀 묻이 일부 드러나기도 하고요. 예. 그리고 옆으로는 수심이 얕아진 상태라서 그 운항이 당연히 어려울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하면은 수로가 협소해지는 시간대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두 대가 동시에 운항하기에는 뭐 조금 무리가 있었을 상황일 수도 있고요. 예. 그리고 급유선과 낚싯배들의 평소에 이 구간을 자주 왔다 갔다 했는데 그렇게 안전한 해역은 아니었다. 현지에 있던 선장들은 그렇게 전해왔습니다. 예, 사고 원인에 대해서는 조금 더 이제 규명이 필요해 보이지만 현재까지 파악이 된 부분은 어느 정도인가요? 네, 예. 이제 배들이 운항을 할 때 사고의 위험이 있거나 충돌을 하거나 아니면은 그 경로가 간섭이 생기거나 이럴 예. 때 이를 대비한 해사 안전법에 이럴 때는 어떻게 해라 이런 규정이 있다고 합니다. 네. 일단 이번 현장은 낚싯배가 낚시를 하러 바다 쪽으로 나가는 상황이었고 예. 그리고 급유선은 안으로 들어오는 상황이었던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말을 종합했을 때요. 그런데 이렇게 배들이 마주 보는 상황이었던 것으로 추정이 되는 건데 이런 경우에는 배들이 서로 이렇게 우연적으로 오른쪽으로 틀어서 예. 이 사고를 피하게 돼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번 사고에는 이런 규칙이 지켜지지 않고 결국 충돌 사고로 이어진 건데 정확한 사고 원인은 누차 말씀을 드리지만 이제 추후로 진행될 조사를 통해서 정확히 밝혀질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우선은 각 선박에 레이더 시스템이 다 돼 있는 상황에서 급유선도 그리고 또 이번에 어선에도 낚싯배에도 자동 한법 시스템 이런 게 다 갖춰져 있던 예. 상황에서 이렇게 충돌 사고가 났다. 이런 사건 배경에 뭐가 있을까 이렇게 여러 가지 추정을 이제 해볼 수는 있는 상황인데요. 예. 배에 일단 레이더가 다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은 이 배가 서로 위치를 레이더만 꼼꼼히 보고 있었다고 하면은 이 배가 어디에 있었다 서로 사전에 그걸 충분히 할 수 있었던 상황입니다. 그런데 예. 첫 번째로는 어떤 상황에 의해서든지 뭐 실수에 의해서였든지 레이더를 꼼꼼히 살피지 못했을 가능성이 일단은 그렇게 분석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예. 그리고 레이더를 잘 살폈음에도 사고가 발생했다. 만약에 이런 상황이라고 한다면은 두 선박 중 한 선박이 통상적인 상황과는 좀 다른 상황에 처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예. 현장에서 현재 수색과 구조 작업을 돕고 있는 다른 배낚시 어선 선장님의 말에 따르면 일부 생존자가 사고 당시 낚싯배가 멈춰 있었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네. 이런 부분은 누차 말씀드리지만 추후 조사를 통해서 여러 가지 진술을 종합했을 때 다시 예. 살펴봐야 될 부분이지만 일단 현장에서 그런 말이 나왔다고 하니까요. 그 선장님이 밝힌 그 원인에 대해서는 엔진에 열기를 식혀주는 장치 그런 시스템이 있는데 예. 선장님은 중간수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이 중간수 시스템에 문제가 생겨서 배의 시동을 켠 채로 이렇게 배가 정박해 있던 상황이었고 선장이 기관실에 들어가서 그 열을 식혀주는 작업을 진행을 하고 있었다. 그러니까 선장실이 이 말에 따르면 선장실이 비어 있었던 상황으로 추정을 해볼 수가 있는데 배가 멈춰 있었던 상황에서 조치가 취해지고 있는 동안 예. 하지만 급유선은 이런 상황을 모르니까 통상적으로는 이렇게 충돌하는 상황이 많이 발생했다, 이렇게 마주보는 상황이 발생했다 이럴 때는 아무래도 규모가 작은 어선이 대처가 쉬우니까요. 예. 네. 빠르게 대처를 해서 빠져나가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급유선의 입장에서는 이번에도 어선이 빠르게 대처를 해주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했을 수도 있었을 것 같고요. 예. 이 부분은 뭐 조사를 해보면 나오겠지만 하지만 이
어선이 특별한 상황이 생겨가지고 멈춰 있었다든지 말씀드린 것처럼 기관실에서 조치를 취해야 했던 상황이어서 멈춰 있는 상황인지를 인지를 못했다고 하면은 예. 평소와는 다른 상황이니까요. 이제 어선이 피하지 않고 있다가 서로 대처를 제대로 하지 못했고 그래서 충돌로 이어졌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예. 실제로 생존자의 이 같은 진술을 바탕으로 해경도 기관실 등에 대한 수색 작업을 벌여나가고 있고요. 이런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실제로 사고 원인 조사도 이뤄지고 있다고 합니다. 예. 네, 그렇군요. 생존자가 여러 가지 진술을 했을 것으로 파악이 되는데 지금 보면은 생존자가 진술한 것 중에 하나가 그 당시 날씨가 그렇게 나쁘지 않았다, 뭐 안개가 끼지 않았다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네. 이렇게 봤을 때 이제 네, 시정에 영향이 컸을 것이다 이렇게 처음에는 추측을 했으나 이번 좀 안전 뭐 결함 문제라던가 아니면 부주의 문제 이런 걸로 파악을 해볼 수 있을까요? 지금 상황에서는 아까 기자분이 말씀하셨다시피 네. 이 사고 선박이 예. 그 인천항에서 출발을 해서 어느 그 부두에서 출발을 해서 9분 만에 사고가 났다고 그렇죠. 했습니다. 네. 그러면 출발해서 얼마 안 돼서 사고가 났는데 기관 고장으로 배가 서서 뭐 선장이 기관실에 들어갔다든가 그거는 조금 그 어두운 상황에서 들어갈 수가 없고 예. 만약에 섰다면 기관 고장이라든가 네. 무슨 그렇게 보여지는데 지금 그림상에서 봤을 때 누가 받았냐 받쳤냐 지금 그림상에서는 받친 걸로 이렇게 보여지네요. 예. 네. 좌현 선미 좌현 뒤쪽에서 조금 이렇게 받쳤는데 아주 받친 자국이 팡 이렇게 나가고 있죠. 그 예. 파공이 굉장히 크게 나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가다가 받쳤느냐 서서 받쳤냐는 아주 그거는 뭐 조사해봐야 되고 지금 얘기상으로서는 뭐 서 있다가 받쳤다고 하는데 그건 더욱 더 이제 조사를 한번 해봐야 되겠죠. 네. 그런데요. 저기 지금 배 지금 영상을 보면 배 밑바닥에 보면 가운데가 좀 움푹 파손이 돼 있는 상태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게 그냥 멈춰 있을 때 실제로 저런 그 파손 흔적이 나올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뭐 빠르게 움직였다거나 어떤 지금- 경우에 저런 파손 흔적이 발생할 수 있을까요? 저 배는 9.77톤, 10톤 미만인데 예. 그 보기에는 좀 작습니다. 네. 예. 작고 300톤이란 그 유조선은 배가 굉장히 크거든요. 그러면 받쳤을 때 저 정도 받치면 구멍은 충분히 일어납니다. 네. 왜? 멈춰 있다 받쳐서도요. 멈추든 예. 가든 가다가 받치면 더 충격이 세겠죠. 예. 그러나 서 있든 가다가 항해를 하다가 부딪혀도 파공은 무조건 나게 돼 있습니다. 예. 저 상황을 봤을 때 저 배는 또 FRP로 돼 있습니다. 네. FRP로 돼 있고 예. 낚싯배는 유조선은 철로 돼 있기 때문에 그 받치면은 저는 파공은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배 바닥의 강도가 철보다는 좀 약하기 때문이죠. 그렇죠. 네. 일단 앞서 이제 해경의 브리핑을 저희가 이제 시작 전에 듣고 왔었는데 날씨도 적절했고 해경에 또 정식 신고를 했다고 했고 정원도 22명으로 뭐 정원 초과는 아니었던 상황인 네.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앞서 이제 박현욱 기자가 레이더 관련해서 얘기를 했었는데 레이더가 실제로 배가 운항을 할 때 작동을 하지 않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기도 하나요? 아 그거는 예. 그 뭐 한 예로 뭐 기계니까 고장 날 수는 있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 작동 불량이라든가 그렇지는 않은 것 같고 예. 레이더를 지금 켤 때 저 레이더를 항상 보고 다닙니다. 네. 예. 또 특히 어두운 곳에서는 더 봐야 되는데 그 해안에서 가까운 곳이기 때문에 뭐 그거는 어떻게 저희들이 이렇게 앉아서 뭐 봤다 안 봤다라고는 판단하기 어렵고 저 작동에 대해서는 문제점 없이 다 가동이 되는 걸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예, 만약에 레이더라는 그 장치가 고장이 났을 경우에 다른 뭐 안전 장치 육안으로밖에 확인할 수 없는 건가요? 그럴 경우에는? 지금 저런 상황은 예. 망망대해도 아니고 그 영종대교 거기는 선박들이 많이 그 저 왕래가 잦은 곳입니다. 예. 새벽이라도. 네. 그럼 저기에서는 뭐냐면은 레이더도 보지만은 첫째로 시야가 그 눈에 들어오는 그것이 더 또 정확하고 또 보여지기 때문에 사람이 다 그 컨트롤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기 같은 경우에는 뭐 통신 또 중요하지만은 그 육안으로 봐야 되는데 아침 일찍 그 출발한 지 얼마 안 상황에서는 그렇게 조금
그러지 않았나. 예. 네. 뭐 역시 날씨도 겨울이니까 춥고 또 새벽에 일찍 온 분들이 많다 보니까 아무래도 상당수의 그 선원들이 혹은 이제 승객들이 그 선체 안에 이제 있었던 걸로 파악이 됐는데 궁금한 게 저희가 앞서 이제 정리한 내용에는 선장이 엔진을 식히기 위해서 바깥에 그러니까 선장실 바깥으로 잠깐 자리를 비웠었는데 지금 이 생존자의 인터뷰 내용을 들어보면 선장실에 계셨다라고 했거든요. 좀 말이 엇갈리는 부분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예. 여러 가지 현장 상황에서 이제 여러 가지 진술이 나올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이 승객들도 배에 대해서 구조에 대해서 잘 모를 수도 있고, 예. 뭐 선장실의 위치나 뭐 이런 거를 뭐 이렇게 헷갈릴 수도 있고 이렇게 하니까 근데 이분 진술에 따르면은 이분이 하신 말씀에 따르면은 선장이 선장실에 있었다. 그리고 배 뒤편이 부딪혔다. 예. 이렇게 말을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 재반 상황을 고려해 봤을 때 한 가지 확실한 거는 선장이 뭔가 특별한 상황에 처해 있었던 것 아닌가 이렇게 지금 추정이 되는 거는 왜냐면은 그 선장실 안에 뭐 GPS나 이런 시스템 상으로 이렇게 이런 돌발 상황이 발생하면은 버튼만 누르면 바로 이제 해경을 통해서 신고가 들어가게 돼 있는데 이번 사건의 경우에는 배 타고 있던 승객 중 한 명이 전화로 예. 신고를 하지 않았습니까? 네. 이런 걸 따져봤을 때 아무튼 선장이 뭔가 특별한 상황에 처했을 가능성이 높다. 일단은 이렇게 보여지고요. 하지만 이 여러 가지 진술이 있는 상황에서 이제 진술들을 종합해서 나중에 수사기관이 뭐 정확한 배의 상태라든지 뭐 당시 상황을 다시 종합을 해서 정확한 사고 경위는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그리고 위원장님께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지금 구조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앞으로는 어떤 구조가 계속해서 이루어지겠습니까? 지금 22명 중에 네. 2명만 그 구조를 못하고 나머지는 다 구조 현상에서 저 2명을 어떻게 이제 구조를 찾아낼 것인가. 네. 지금 저 상황에서 봤을 때는 이미 그 생존에 있는 사람들은 그 주위에서 금방 했고 또 그 사고 선박 속에 들어가서 뭐 7명인가 구조를 해냈다고 합니다. 그러면 나머지 인원들은 저조 때 선체가 사고 선박이 밑에 다 그 구멍이 뚫어난 상황에서 다 보여져 갖고 조사는 다 끝났을 것으로 보고 예. 그 2명은 저는 멀리 갔다고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네. 거기는 수심이 얕고 예. 아무래도 지금 수심을 봤을 때 물이 빠지면은 잠수사가 그 허리 밑에까지 물이 있는 걸로 보여집니다. 허리 네. 밑에까지밖에 차지 않을 수 상황이었습니다. 있겠군요. 예. 아까 보니까. 그러면 그 깊지 않은 수심에서 옆으로 튕기져 나갔다면 멀리 가지 않고 그 한 1km 내에서 정밀 수색을 다이버들이 하고 2차로는 지금 하고 있을 겁니다만 2차로는 그 이제 해안가로 밀렸을 과정을 보고 어민들이라든가 해경에서 뭐 헬기도 띄웠고 예. 많은 사람들이 지금 조사를 하고 있을 것입니다. 네. 그런 상황에서는 앞으로 그 좀 이제 더 조사를 하는 과정에 두고 보시고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지금 10시간이 다 돼 가는데 조금 있으면 날이 어두워집니다. 예. 네. 그 구조하기가 아무래도 힘들어지고 지금 구명조끼를 입었다면은 벌써 이미 발견이 다 됐을 겁니다. 왜냐하면은 구명조끼를 입었을 때는 그 가라앉지가 않거든요. 예. 그러면은 몇 시간을 더 있을 때 이미 벌써 날이 흐려져 갖고 있을 때 조사를 하고 있는 중이어서 뭐 구조를 했는데 만약에 뭐 구명조끼를 안 입었다고 가정을 했을 때 만에 하나 다 예. 입었다고 하는데 안 입었을 때는 그 주위에 있지 않냐 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구명조끼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하셔서 말인데 아무래도 구명조끼를 입으면 물 위로 좀 올라오기가 수월한데도 계속해서 이런 사고가 발생을 하고 있거든요. 이 구조에 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구조의 어려움이라는 것은 지금 현재 저 상황 같으면은 예. 그 크게 어려운 점은 없습니다. 네. 아직까지 발견을 못했을 뿐이다. 못했을 예. 뿐이지 차치를 못했을 뿐이지 구조하는 데는 어려움이 없습니다. 세월호 같은 경우는 수심이 깊어서 들어가기가 좀 힘들었지만은 저희 같은 경우는 벌써 조사를 많이 했고 잠수사들이 여러 번 들어갔을 겁니다. 예. 주위에도 많이 했을 것이고 그러면은 멀리 떠내려갔다면은 모르겠지만은 지금 그 찾지를 못해서 그렇지 뭐 구조하는데 어려움은 그래 있지 않다 네.
생각하고 있어요. 예, 네, 저희가 지금, 네, 화면을 보시면은 지금 이 시각 사고 해역에서 인양을 하려고 하는 과정인 것 같은데요. 조금 전에 크레인선이 인양을 하다가 두 줄에서 지금 한 줄이 끊어진 상태였다. 여기까지 지금 들어온 것 같은데 좀 설명해 주시죠, 기자님. 예, 아까 그 인양을 작업을 시작을 했었죠. 저희가 같이 봤었는데 네. 이제 그 이후에 줄이 하나가 끊어져서 잠시 중단이 됐었던 상황입니다. 예. 지금 들어온 현장 상황을 보면은 다시 재개가 된 것으로 보이는데요. 일단 오늘 지금 인양 작업을 하는 목적은 실종자 수색 작업을 일단 선내에 남아 있을 수 있어서 예. 일단 크레인을 통해서 들어올린 다음에 바지선 위에 놓고 다시 한번 수색을 해보겠다. 이런 계획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는 선체를 들어 올려서 이제 사고 원인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조사도 진행을 할 계획이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는데요. 또 혹시 있을지 모르는 뭐 기름 유출 이런 부분도 예. 이제 인양을 빨리 하면은 그런 부분도 우려가 되지 않으니까 이런 종합적인 상황에 따라서 인양을 진행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까 3분의 1용 그 전체 지금 좌현이 위로 드러나 있는 상황인데 예. 네. 전체 옆면 중에서 한 3분의 1 정도까지 올라왔었다고 합니다. 근데 줄이 끊어져서 잠시 다시 물 밑으로 가라앉았다가 지금 서서히 다시 작업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지금 그 화면을 보니까 이게 지금 현장 라이브 화면입니다. 실제로 좀 많이 올라온 것 같네요. 네, 예. 지금 아까의 거의 뭐 다 올랐다고 거의 다 올라왔다고 보면 될까요? 예. 이제 이 다음에는 이제 바지선에 올리는 작업이 진행될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육안으로 보기에도 그렇게 배가 뭐 넓다고 하지 않아야 될까요? 그러니까 구조 그 수색 작업하기에는 좀 약간 수월할 것 같은데 저 배 안에서 이제 발견을 못 한다고 하면 그 인근에 있는 해역을 먼저 수색을 하는 게 가장 급선무겠네요. 지금 저 사진에 봤을 때 이미 벌써 조사도 여러 번 했을 것입니다. 예. 네. 선실 내에는 사람이 없다고 보고 예. 제가 개인적으로 판단할 때 선실 내에는 없다고 보고 만에 하나 선박이 뒤집혀서 가라앉는 과정에서 그 밑에 혹시 끼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바위 같은 것에. 뭐 저기 뭐 뻘이니까 네. 예. 선박과 해저와 닿을 때 그 속에 끼어 있을 수도 있으니까 들은 다음에 그 주위를 집중적으로 뭐 범위가 그렇게 넓지는 않습니다. 저기가 그 주위를 집중적으로 하고 또 거기에 없다면은 조금 이동이 됐다고 봤을 때 사고가 나서 뒤집어졌을 때 옆으로 그 튕겨져 나갔을 수도 있습니다. 예. 들어가면서 물이 들어가서 다시 영유에 나올 때 그 물에 휩쓸려서 밖으로 나오게 되면은 네. 그렇게 멀리 가지 않고 그 주위에 있을 때 집중적으로 수색을 2차로 또 그렇게 하고 또 3차는 또 멀리 또 하고 예. 일단은 지금 어두워지기 전까지는 육안으로 계속해서 수색 작업을 하는 게 급선무일 것 같은데 만약에 육안으로 해서 발견이 되지 않는다면 수중 수색 작업을 좀 진행하지 않습니까? 예.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진행이 되는 건가요? 그 예. 지금 제가 계속 말을 하고 있는 이유는 그 주의를 집중적으로 해라 예. 하는 것은 선실 내는 없기 때문에 잠수사들을 동원을 시켜서 그 주위에 네. 그 탐색하는 방법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예. 그 저기에 보면 해군 전문가들도 다 왔고 해경 그 특공대 요원들도 전부 다 해군에서 다 그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예. 그럼 그 사람들이 그 주위에 다시 수중 수색을 해야 된다고 저는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은 저기에는 동해와 같이 물이 맑지가 않아요. 동해에서는 10m, 20m까지 보일 수가 있지만은 저기는 1m 앞도 안 보이니까 지나가게 되면 옆에 놔두고도 지나가게 되면 못 찾을 수가 있거든요. 네.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일단 그 주위에 선박 주위에 좀 집중적으로 수색을 해서 구조를 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예. 지금 시간대별 대응 상황을 한번 보면 6시 9분에 접수가 돼서 그다음에 4분 뒤에 경비정을 이동을 하라고 지시를 했고요. 그다음에 42분부터 구조 작업에 이제 시작이 됐는데 이 30분 정도의 간격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뭐 세월호 사고와 비교를 해봤을 때도 그렇고 어떻게 빠른 편인가요? 어떤가요? 그 소식을 듣고 네. 보고를 받고 4분 만에 출동을 해서 네. 빨리 출동을 했는데 30분 만에 갖는 것은 그 아주 잘한 일입니다. 네. 왜냐하면은 그 뭐 자동차 같이 금방 움직일 수도 없는 것이고 또 요번에 가깝다 보니까 네. 빨리 그렇게 됐지. 만에 먼 거리 더 멀리였다면 시간이 좀 더 됐고 골든 타임 하는데 지금 사람은 순간입니다. 바다에서는 예. 네. 그 몇 초를 따주는 곳인데 만약에 다 그 실종이 된 상황에서 가면 아무 그 골든 타임 필요가 없거든요.
그래서 항상 거기 대기해 있어야 되는데 그건 어렵지만은 지금 묵상에서 봤을 때 자동차가 사고가 나면은 빨리 하는 것이 레카자들이 먼저 안 그렇죠. 갑니까? 네. 왜? 거기는 사고 날 지역이기 때문에 항상 대기를 하고 있어서 빨리 구조를 해내고 예.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우리 그 해양 쪽에서도 그 뭐 어민들한테 교육을 시킨다든가 또 다른 그 뭐 민간 요원들을 배치 붙여서 계속 뭐 할 수는 없지만 그 주기적으로도 순찰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국가에서 조금 해주는 것이 사고를 조금이라도 방지할 수 있지 않느냐. 예.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고 방지를 위해서 상시적인 순찰 체계가 이제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을 해주셨는데 골든 타임을 이제 뭐 말씀을 해주셔서 말인데 구명조끼를 입고 있을 때 이 충격 흡수가 어느 정도가 될 것이며 막상 이제 아무래도 겨울바다 아니겠습니까? 예. 저체온증 같은 것도 우려가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설명 좀 해주시죠. 그 예. 구명조끼를 입으면은 아무래도 그 충격의 방지가 조금은 되지요. 예. 조금 됩니다. 그러나 저런 그 해양 사고는 충격이 굉장히 대단합니다. 네. 한번 받치면은 뭐 굉장히 대단한데 구명조끼를 입었다고 해서 저체온 조금은 뭐 있겠지만은 뭐 자꾸 저체온 얘기하는데 예. 생존해 있을 때의 저 체중이지. 예. 그된 다음에는 저체온이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살아서 표류를 하는 동안에 빨리 가서 구조를 체온이 내려가기 전에 구조를 한다는 것인데 저기 사항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멀리 가지 않고 저체온과는 조금 거리가 멀고 일단 충격에 의해서 그 주위에서 사고들이 조금 이렇게 그 급박한 상황이 벌어지지 예. 않았나 생각하고 있어요. 네, 말씀해주신 내용과 이제 저희가 정리해드린 것처럼 바다에서는 뭐 골든 타임이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은 것 같고요. 실제로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저희가 이제 잠시 전에 화면을 함께 봤었는데 이제 인양이 좀 어느 정도 이루어진 걸로 보입니다. 앞으로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 인양선을 뭐 구조를 할까요? 네, 방금 화면을 예. 통해 봤을 때 이제 바지선에 올라오는 작업이 진행 중인 것 같습니다. 예. 일단 바지선에 올라온 다음에는 일단 해경의 지금 인양의 가장 큰 목적은 실종자 구조 그리고 그러니까 실종자 수색과 구조 여기에 방점을 두고 작업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예. 네. 그 다음이 이제 선체에 대한 부분인 건데요. 오늘 안에 이제 들어 올렸으니까 일몰 후에는 대형 함정들만 현장에 남겨두고 이제 수색 작업 위주로 진행을 하면서 선체 내부에 대한 수색도 동시에 진행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리고 이제 뭐 이후에는 이제 수색 작업이 완료가 되면은 이후에는 본격적인 사고 원인 조사를 본격적으로 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두 분과 함께 짚어봤습니다. 계속해서 이제 저희가 계속해서 짚어드릴 거니까요. 채널 함께 해주시고요. 진춘택 해군 해난 구조대 전우회 상임위원장과 또 박현우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